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제사가 있어서 휴가를 내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 시어머님이 시킨 것까지 잔뜩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시누이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 제게 물었어요. 어머, 작은 새언니, 여긴 왜 왔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제사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지. 그런 걸 왜 묻고 있어? 설마 엄마가 부른 거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얘가 뭐라는 거야?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잖아. 지금 작은 새언니가 제사에 참석할 정신이겠어? 설마 엄마가 부른 거 아닌 거지? 너야말로 뭐가 어떻다고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엄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순간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발끈하고 난리야? 제사에 며느리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러니 큰애야? 그럼요.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아가씨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네요. 큰새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네 친정가족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면 아가씨는 항상 저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새 언니가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인정머리가 없어서 너무 없네요. 내가 이러니까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랑 큰새 언니 같은 사람들 만날까 봐서요. 시누이가 팔짱까지 낀 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근데 작은 오빠도 언니 여기 온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말을 하던 시누이가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놀란 채 시누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남편이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을 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제사 음식을 네 형수 혼자 다 하라는 거냐? 며느리가 둘인데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럴 상황이야? 그리고 지수까지 휴가 내고 돕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집사람까지 부르냔 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용돈 그거부터 다 끊어버릴 테니까 각오해. 남편 성격이 워낙 어마무시했기에 시댁 가족들 모두 눈치만 볼 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양가에 용돈을 많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남편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정작 남편에게 받은 돈은 아주버님 부부에게 다 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남 사랑은 대단했거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는 남편 눈치는 많이 봤지만 제게는 함부로 하곤 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참 황당하기만 한데요. 제게는 저와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동생과 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쌍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외쳤어요. 그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인 거니? 맞아. 둘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 처음에는 나도 헷갈렸다니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쌍둥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지.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건데 쌍둥이가 뭐야, 쌍둥이가.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쌍둥이가 뭐가 어때서. 놀란 시누이가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쌍둥이는 좀 그렇지. 딱히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가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이 없을 때는 대놓고 제게 싫은 티를 내기도 했고요. 사실 그날도 제사를 지내러 오라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못 간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제 동생이 암 수술을 받은 뒤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였거든요. 제 동생이 암에 걸리고 얼마 뒤 만난 시어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싫은 티를 내며 말했어요. 얘, 지금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꼭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어야겠니? 네 친정일로 괜시레 우리 집까지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인상 펴라. 그래서 내가 쌍둥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옛날부터 보면 쌍둥이 하나는 먼저 세상을 뜬다는 말도 있거든. 그래도 쌍둥이 중 네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라. 시어머니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자식이 아팠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얘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대들긴. 아이고,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네가 그동안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연기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놀란 가족들이 급히 뛰어왔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인 채 통곡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야비했냐면 말이죠. 목소리만 크게 낼 뿐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었고 실눈을 살짝 뜨고는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요. 거기에 형님까지 합세해서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을 피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제사 며칠 전부터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요. 형님까지 옆에 끼고 작정한 듯 찾아왔더라고요. 너 네 동생 핑계대고 제사 참석 안 할 생각이라면 꿈 깨라. 그건 네 동생 팔자인 거고 그래도 네가 해야 할 본분은 다 해야 하지 않겠냐? 맞아, 동서. 설마 나한테 다 미룰 생각은 아닌 거지? 그건 진짜 양심 없는 짓이잖아.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동서 동생 암 초기라며. 초기에 발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도 시어머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질릴 대로 질렸던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사 참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네 표정이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거냐? 우리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다는 그런 표정이구나. 아니에요.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제 동생이 운이 좋아서 초기에 암이 발견돼서 완전 대박 났는데요. 암튼 제사 참석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연락하시죠.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사람한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리도 저를 미워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제사에 참석하러 갔었고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가 놀란 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누이가 눈치채고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기에 나중에서야 남편도 두 사람의 만행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 남편은 되도록이면 시댁에 가지 못하게 할 정도였고요. 결국 그날도 남편에게 끌려나가게 되었는데요. 끌려나가는 저를 두 사람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던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수시로 와서는 냉장고부터 서랍장까지 다 뒤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거하게 밥상을 차리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팠기에 아무래도 친정에 가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해서는 갖은 싫은 소리까지 하곤 했어요. 넌 어쩜 그렇니? 이제 결혼했으면 우리 집 귀신인데 매번 친정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냐? 네 친정 가족들하고 살 것이지.
어머님, 오늘 동생 항암 치료해야 하는데 다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왔어요.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 어디서 어른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 네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어머님, 저 지금 동생이랑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뭘 어쩌란 말씀이신 거예요? 큰애랑 나랑 지금 니네 집 앞인데 너 언제 들어와? 저 오늘 늦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제가 휴대폰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화가 무려 20통이 넘게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날 있었던 일도 남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버렸는데요. 남편이 시댁으로 쫓아가서는 난리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억지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얘, 우린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다. 사실 네가 우리한테 영 곁을 안 내주잖니. 그러니 친해지려고 그런 거야. 둘째가 와서 용돈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갔는데 네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이한테 말씀하세요. 얘, 둘째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이니? 지금 난리를 치고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말해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리고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하마.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다급함마저 느껴졌는데요. 한 번 한다면 하는 남편이었기에 아무래도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해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면 매달 주던 생활비를 바로 끊어버리겠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는 다시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친정에도 동일한 금액을 드리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 뒤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작은 새언니, 밤늦게 죄송해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아가씨. 괜찮아요. 근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작은 오빠도 옆에 있나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돼서요. 그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했어요. 중요한 자리라고 전화 못 받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기 그게 말이죠. 지금 콘오빠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나더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글쎄 말이죠. 큰새 언니가 위암이래요. 네? 위암이요? 진짜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해서 그렇긴 한데 이래서 사람은 입 조심해야 하나 봐요. 그때 언니 동생분 암이라고 했을 때 큰새 언니가 진짜 말 함부로 했잖아요. 큰새 언니 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암튼 엄마는 지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큰오빠네 사는 형편도 힘든데 큰새 언니가 암까지 걸렸으니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진짜 큰일이네요. 제가 동생 치료하는 거 다 지켜봤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형님도 앞으로 진짜 힘들 텐데 걱정이네요. 신우이와 제가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 뒤 형님은 수술을 한 뒤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 저기 말이다. 아무래도 네가 암 전문가 아니겠냐? 네? 암 전문가요? 제가 무슨 암 전문가예요? 아니지. 네 쌍둥이 동생 치료받는 동안 네가 열심히 병간호했잖니.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큰애 병간호를 네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다. 큰애가 니네 집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요? 어머님, 이사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형님 병간호 못 해드려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네 쌍둥이 동생한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니? 저번에 보니까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더만
네 형님한테도 그렇게만 해주면 되잖니.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워댔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 동생 병간호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일 받아서 집에서 조금씩 일도 하고 있어요. 네가 일을 하긴 무슨 일을 해? 그동안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하다가 동생 아픈 뒤로 못했었거든요. 동생도 조금씩 나아져서 슬슬 다시 일 시작했어요. 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네가 뭐 한다고 일을 한다고 난리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네 형님 병간호나 해라.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거야 못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못한다고 해. 안 돼요. 전 이 일 꼭 하고 싶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 일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내 말이 우스워? 그럼 큰애는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형님 병간호를 왜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서운하게 말하는구나. 네 말대로라면 네 친정 가족만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도 아니다 그 말인 거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는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간혹가다 한 번씩 들러볼 순 있는데 매일 하는 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못해? 네가 네 남편 믿고 그러나 본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겼다가는 모든 걸 저한테 다 맡길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랬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는데요. 제가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래 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오기에 이르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남편이 혼비백산한 채 뛰어들어왔는데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둘째 아들 왔니? 얘, 내 말 좀 들어봐라. 글쎄 네 처가 말이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대자로 누운 채로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선 채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네 형수가 지금 암에 걸렸잖니? 근데 네 처가 병간호를 못 해주겠다고 하잖니? 아니 형수님 병간호를 왜 우리 집사람이 해줘야 하는 건데? 생각해봐라. 네 처가 암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못 해준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잖니? 저 못해 처먹은 것이 친정 식구만 가족이고 시댁 식구들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 어쩌면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 엄마랑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한 건 생각이 안 나나 봐. 우리 처제가 암 걸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쌍둥이 중 한 명은 먼저 죽는다는 등 그까짓 암초기 가지고 유세를 떤다는 등 막말이란 막말은 다 해놓고 지금 병간호라는 말이 나와? 엄마랑 형수님이야말로 진짜 철면피 중에 철면피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답답하니까 그냥 한 말이지. 뭘 그런 걸 다 담아두고 있어. 그런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두 사람 다 진짜 양심도 없네. 아무튼 우리 집사람 앞으로 일도 해야 해서 형수님 병간호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네 형수랑 형은 어떻게 해?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정 안타까우면 엄마가 가서 해주면 되겠네. 뭐? 내가?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병간호를 어떻게 하니? 그 병간호가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나한테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 힘든 병간호를 왜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살림이랑 이것저것 다 우리 집사람한테 맡길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어머, 냉정한 인간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니들 그러다 천벌받아 이것들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는 제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잡아서 겨우겨우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작은 오빠, 혹시 알고 있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 살짝 엿들었는데 큰오빠네 말이야. 다음 달에 작은 오빠네 집 옆동으로 이사 간대. 엄마랑 큰오빠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 그냥 무작정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보기엔 작은 새언니한테 다 떠맡길 생각인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없어서 너무 없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남이가 뚝 떨어질 정도였다니까. 큰 새언니네 친정 식구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알았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며 남편이 시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전세로 내놓고 와서는 제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앞으로 절대 우리 엄마 전화 받지도 말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전세를 무지 싸게 내놔서 아마도 금방 빠질 거야. 집 빠지면 우린 바로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 형이랑 형수님 여기로 이사 오면 당신을 종마냥 부려먹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래도 형님이 아프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 처제 아프다고 했을 때 형수님이 뭐라고 했어? 그까짓 암초기 가지고 뭘 그러냐고 했잖아. 난 그때 이미 정이 뚝 떨어졌어. 진짜 가족만 아니었으면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더라고. 남편의 말에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정말이지 순식간에 집이 나갔고 우리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친정과 가깝기도 했고 착한 남편이 동생 잘 챙기라며 다시 한번 배려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사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던 형님 부부가 이사를 했던 모양인데요. 며칠 후 우리가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난리가 난 채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네요. 이라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어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피를 나는 형제끼리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이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형수님 병원비 쪽으로 형한테 돈 보내놨으니까 앞으로 우리 찾지 마.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동안 집에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사실 형은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난 대학도 내가 벌어서 다니느라 졸업도 한참 걸렸잖아. 그 뒤에도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형한테만 돈 보태줬잖아. 그런데도 난 엄마 아버지 생활비 매달 보냈어. 나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는 생활비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생활비를 못 보낸다니? 그럼 어쩌라는 말이야? 어쩌긴 뭘 어째. 엄마 아버지도 돈 벌어야지. 우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계셔. 그니까 엄마 아버지도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손만 벌리고 살 거야?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 그게 무슨 통장인 줄 알아? 그동안 내가 생활비 쪽으로 보내준 거 고스란히 다 모아서 주신 거야. 사위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한 푼도 안 쓰고 말이야. 내가 그거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자식이긴 했던 거야? 남편이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그대로 다 쏟아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몇 달간은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쫓아왔지만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나중에는 포기를 한 모양인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뒤 시누이에게 들어보니 형님은 치료를 잘 받고 형님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전화를 해왔거든요.
아니, 큰 새언니네 친정에 있는데 왜 작은 새언니를 그렇게 들들 볶았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오빠가 딱 잘라버린 건 잘한 거예요. 안 그랬음 얼마나 힘들게 있겠어요? 그렇게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형님 친정 가족들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왜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던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암튼 그 뒤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전화로 우리 부부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지라 별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친정 가족들만이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챙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 동생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뜨개질로 목도리를 직접 짜서 남편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냥 사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에게 선물을 받은 남편이 목도리를 두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이처럼 좋아했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맘 편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